몽골의 넓은 초원과 야산에서 만나게 되는 야생동물들. 과거 몽골의 푸른 군대에게 이 야생동물들은 전투력을 높이는 보조수단이었다. 몽골 중부의 헨티아이막, 초원과 이어져 있는 올고이트 산에 7월의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진 뒤 말을 탄 청년들이 산 아래쪽으로 모여든다. 근처 초원에서 양을 물어간 늑대를 사냥하기 위한 유목민들이다. 경험이 많은 사냥꾼의 지시에 따라 보리꾼들의 이동이 시작된다. 산 아래쪽에서 늑대를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 기다리고 있던 엽사가 총을 쏘아 잡는 것이 이들의 사냥 방식이다. 비록 사냥에 쓰이는 도구는 활이나 칼에서 총으로 달라졌지만 이런 방식은 몽골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냥 방식이다. 산깃을 걸어 달아났던 늑대 한 마리가 총성을 듣고 황급히 사라진다. 과거 징기스칸 시대에는 몰았던 사냥감을 놓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었다. 사냥 중 짐승을 놓친 자는 태형이나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당시 법이나 마찬가지인 징기스칸의 대자사크가 명시할 정도였다. 사냥은 엄격한 규율 아래서 마치 실제 전투와 마찬가지로 진행됐다. 1206년 징기스칸은 많은 시간을 병사들과 사냥을 하면서 보냈다. 바로 세계 정복 전쟁에 나서기에 앞선 준비 작업의 하나였다. 호레즘과의 전쟁 중에도 4개월 동안이나 사냥을 하면서 전열을 정비했다. 이런 사냥은 그 자체가 실전이었다. 사냥 훈련을 통해 징기스칸이 얻고자 한 것은 뛰어난 기동성과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 그리고 병사들 간의 협동심 등으로 푸른 군대가 지닌 군사적 장점은 이 사냥 훈련으로 더욱 특화됐다. 바우가 цагаад алчдаг юм чинь ингээд хүнсгээд алччихад юу ч биш шүү дээ жишээлхэд тиймэрхүү л тэгээд анг хатуулбал дараа анг бүслөх тойрох янз бүрийн арга энэ бүхэн чинь цэргийг таагч их хэрэг болсолтой өрөөсөн. 그리고 사냥에서 익힌 전술과 전투력은 그대로 실전에 적용됐다. 지금의 중앙아시아에 있던 호레즘과의 전투에서도 이런 사냥 훈련의 성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천산. 중국의 서역당 신강에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까지 2000km에 걸쳐 있는 이 산맥은 이름 그대로 하늘에 맞닿은 산처럼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길게 누워있다. 1219년 늦가을 수십만 마리의 양떼와 소떼 그리고 말떼가 이 천산 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멀리 몽골 초원에서 3000km 이상 이동해온 것은 이 가축대뿐만이 아니었다.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병사들도 가축들과 함께 천산의 험한 산과 계곡을 지나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호레즘 원정에 나선 징기스칸의 큰 군대였다. 여름에도 눈과 얼음이 덮여있는 험한 길을 겨울을 맞으면서 지나야 하는 대장정에 이미 수많은 병사와 가축이 희생됐지만 푸른 군대의 진군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첫 번째 공격 목표로 하는 오트라르 성은 천산 기슭 사이람 호수에서 그리 머지않은 곳에 있었다. 징기스칸이 호레즘과의 관계에서 애초 생각했던 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금나라를 징발하고 초원으로 돌아온 징기스칸은 파미르 고원 넘어 서부아시아 지역에 겨울에도 얼지 않는 강이 있는 호레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이었다. 그들이 물어온 정보와 가져온 물품에 관심을 가진 그는 당시 호레즘 왕국의 왕인 무하마드에게 사절단을 보내 교역을 청했다. 유럽의 십자군과 대항하며 키운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제2의 알렉산더 대왕이 되기를 꿈꾸고 있던 호레즘의 왕 무하마드는 내키지 않지만 일단 교역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교역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끝장나고 말았다. (1218년) 호레즘에서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오트라르 성에 몽골의 사절단과 대상단이 도착했다. 당시 오트라르 성의 총독은 무하마드의 친척인 이날축. 그는 이 사절단에 첩자가 끼어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모두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징기스칸은 즉각 항의 사절단을 보냈다. 그러나 이날축은 한술 더 떠 이번엔 항의단 대부분을 살해하고 남은 몇 명은 수염을 불태운 뒤 돌려보냈다. 분노한 징기스칸은 이듬해 오는강에서 열린 쿠릴타이에서 칼을 뽑아들고 울부짖었다. 너희가 전쟁을 선택했으니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 결과는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Зарим том горнууд бол Монголыг зөвшөөрчлөх хүлээхгүй тэгшихтэй худалдаа арилж хийхгүй саад болоод ингээд байсан. Өөрийнх нь одоо худалдааны ээлж төлөөлөлтөд явахад бол тэрийн дээрэмжээд алж чадаад ингэж байсан. Инхээр ч нь бол Чингис хаан Азиг ороход байлтгал хэрэгтэй болсон. Энэ үтээс л 전쟁을 결심한 징기스칸은 특유의 신중함을 보였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징기스칸은 한 번도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손자병법을 스스로 깨우쳐 최대한 활용하는 정보 전략가의 모습을 보였다. 우선 호레즘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수많은 대상들을 보냈다. 이들은 호레즘의 지리적 특징, 군대 배치, 주민들의 분위기, 그리고 궁정 내의 암투 등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물어다 날랐다. 이들 상인들은 역으로 징기스칸과 푸른 군대에 대한 선전을 호레즘 지역에 퍼뜨렸다. 징기스칸은 장차 세계를 지배할 영웅이다. 몽골군은 항복하면 최대의 관용을 베풀지만 저항하면 씨도 남기지 않는 잔인한 군대다. 징기스칸은 종교와 인종, 출신을 가리지 않는 메시아다. 상인들의 입을 타고 흘러나온 이런 소문들은 호레즘 지역에 널리 번져갔다. 그 대가로 상인들은 최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교역을 보장받았다. Худалдаачид гэдэг маань нэг ёсны мэдээллийг цуглуулах тийм их болог болж байсан. Энийг бол Чингис хаан бол маш өргөн хэмжээгээр ашиглаж байсан. Чингис хаан тухайдаа байлдахын өмнө зэрэг зэвсэг хүчин чадал хамгийн гол нь тэр ард түмний санаа сэтгэлийн байдлыг нь ихээхэн хэмжээгээр судалдаг байсан. Энэ бол бас амжилт болохын үндэс байсан. 호레즘 왕국의 궁전 내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는 것을 안 징기스칸은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 불화를 부추기고 서로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심리전도 펼쳤다.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Харамшах разбивает свое войско на малые части и их располагает на маленькие города. Значит, вот организованную такую общую, значит, оборону он не мог создать против монголов. И с друг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у него были такие натянутые отношения
с своим сыном Джалалиддином Мангубердым. 푸른 군대가 원정길에 나서기도 전에 호레즘 왕국은 이처럼 한쪽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문제의 오트라르 성에 진을 친 푸른 군대는 5달의 공방전 끝에 성을 함락시켰다. 몽골인들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호레즘군은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총격 이날 죽은 눈과 귀에 끓는 은이 부어지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이후 전개되는 호레즘 전쟁은 징기스칸이 사전 공작한 심리전과 정보전이 돋보인 전쟁이었다. 수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젠트와 수크나크가 그 첫 시험대였다. 소문을 듣고 성문을 연 젠트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반대로 소문을 믿지 않고 대상을 살해했던 수크나크는 쑥대밭이 됐다. 소문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었다. 번영이 넘치던 오아시스의 도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끼고 있던 호레즘 왕국. 그러나 군주 무하마드의 한 차례 잘못된 판단으로 이곳의 번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마르칸트 배후의 도시 부하라. 푸른 군대가 고도 부하라에 도착했을 때 이곳엔 오트라르 성이 함락되고 타슈켄트와 젠트가 무너졌다는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이 견고한 성문을 여는데 필요했던 것은 창과 칼이 아니라 바로 푸른 군대가 안겨준 공포심이었습니다. 저항하는 적은 살려두지 않는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전해지면서 강력한 호레즘 군대는 성문을 빠져 달아나기에 바빴고 남은 주민들은 스스로 성문의 열쇠를 징기스칸에게 넘겼습니다. 인근 사마르칸트와 젠트 등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너진 것도 징기스칸 군대가 펼친 이러한 심리전이 주요한 결과였습니다. 잠시 성내에 머물며 연설하는 징기스칸의 모습. 그러나 그가 사마르칸트로 떠난 뒤 불길에 휩싸인 부하라에는 몽골군의 약탈과 살육이 이어졌다.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이 말발굽알에서 짓밟히는 것을 분노를 삼키며 지켜봐야 했고, 하늘을 뒤덮은 연기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온 성에 가득 찼다고 이슬람 사서는 적고 있다. Ну, кроме того, он в это время он всех маленьких младенцев взял и собирал здесь в мечети, и под ногами лошадей их всех убивал. И в это время даже он много священных книг взял, и да, не был для лошадей сено, чтобы их кормить, священных книг давали на лошадей.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언덕. 지금은 허물어진 성터만 남은 이 성 외곽엔 또 하나의 성이 쌓아졌다. 갑옷을 입은 코끼리와 병사가 성을 둘러싸고 배치됐다. 누구든 1년을 공격해도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이 성은 그러나 불과 나흘 만에 스스로 무너졌다. 이 또한 징기스칸의 심리전이 주요한 결과였다. 포로를 인간 방패로 앞세운 몽골군의 기세에 호레즘군은 수적으로 열세라고 판단하고 기가 질려버렸다.
일부는 투항하고 일부는 저항하는 가운데 쾌적한 전원도시 사마르칸트는 피비린내를 풍기며 무너져 갔다. Люди умерли, все умерли в огне. Во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онголы разрушили город,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увезено в рабство ремесленников, очень много людей погибло во время обороны, и очень осталось мало людей, и они переселились к югу от Самаркан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нынешнего старого города, где расположены Бибиханем, Регистан, а этот город превратился в руины, и впоследствии сплыв всех этих конструкций превратился вот в такие вот холмы. 성을 빠져나가 도적길에 올랐던 무하마드. 그러나 9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을 받은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병으로 숨을 거두면서 지긋지긋한 투피 생활을 마감했다. 무하마드의 죽음.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바로 무하마드의 아들 자랄 우딘이 이슬람 전역에서 저항의 불길을 당긴 것이다. 이후 전개들은 징기스칸의 중동 정복사는 바로 징기스칸과 자랄 우딘의 전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222년에는 자랄 우딘의 공격으로 푸른 군대 3만 명이 전멸당했다. 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징기스칸의 손자가 화살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징기스칸은 자신이 직접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문명은 철저히 파괴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다. 1222년 가을 인더스 강변에서 맞붙은 양측의 대규모 격돌은 결국 푸른 군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위기에 몰려 인더스강 급류에 뛰어들었던 자랄 우딘은 도망자 신세로 떠돌다 쿠르드 산중에서 한 농부에게 피살됐다. И вот он умер в чужбине, но после себя оставил очень большой такой героизм, который мы всегда о нем помним и говорим много. 20만도 채 안 되는 군사로 수천리를 원정해서 그 배가 넘는 군사를 누른 호레점 전쟁. 이 전쟁은 정보 전략가로서의 징기스칸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된 전쟁이었다. 호레점군이 대군을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한 것이나 싸워보지 못한 채 성문을 열어젖힌 사례들은 고도의 정보전과 심리전을 펼친 결과로 고전이 예상됐던 전쟁에서 쉽게 승리를 낚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러한 정보전과 심리전은 몽골의 통일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된 전술이었다. 경쟁자 자모카와의 전투에서 진 뒤 자모카가 포로를 잔인하게 죽이도록 유도함으로써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린 것이나 무당의 입을 빌어 자신이 칸이 될 사람임을 기정사실화한 것, 그리고 나이만과의 전투에 사용한 횃불 전술 등이 바로 그 이해다. Тэгээ тэр бүх зэргүүд бол хүн болгоны таван галаас хахад бол хэдэн мянган зэрэг шиг бол харагдчихсан байгаа шин. Тэнгэрийн уднаас их олон зэрэгтэй юм байна. Бид нэр хүчрэхгүй нэгэн очиж бол Таян хаанд бол хил дуулгаснаар Таян хааны зэрэг бол Чингисийн зэрэгтэй бол байдалгүй зогтсон байна. 그러나 푸른 군대가 지닌 여러 특성 가운데 전쟁터에서 가장 빛을 발한 것은 역시 기동성이었다. 지금도 태어난 지 2돌만 지나면 말을 타는 몽골의 어린이들. 이 말이 지닌 기동성은 세계를 정복했던 푸른 군대의 한 축이었다. 이 말을 이용해 푸른 군대는 하루 200에서 300km를 이동하는 엄청난 기동력을 과시했다. 이 기동성은 몽골 초원을 달리는 자동차에 버금가는 속도,
YTN 취재팀이 하루에 초원에서 이동한 거리가 보통 300-400km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당시의 기동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넓은 지역을 좁게 만드는 기동성은 바로 몽골의 군대가 멀리 유럽까지 단숨에 내달릴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다. 기동성에다 마류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의 유연성이 보태지면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최상의 경쟁력이 갖춰진 셈이다. 제주도의 한 목장에서 몽골인들의 마상 무예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은 서커스 형태로 남아 공연되고 있는 이 기술은 적어도 과거 몽골의 군대에서는 거의 모든 병사들에게 일반화돼 있었다. 말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달리는 마루에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몽골군에게 당시 보병 중심의 농경사의 군대는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몸집이 큰 말을 타고 두꺼운 갑옷으로 무장한 유럽의 기마병. 무기라고는 긴 창 이외에 다른 것은 사용하기 어려운 데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모르는 이들 유럽의 기마병이 가벼운 말을 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몽골 기마병과 대적해 연전연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이런 기동성과 행동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군장이었다. 몽골의 군사박물관에 진열된 당시의 군장들. 발걸이에 코가 걸리도록 만들어진 구달이라는 신발. 짐의 무게를 줄이도록 만들어진 나무 안장. 쇠그물로 만들어진 가벼운 갑옷. 이 모든 것들이 푸른 군대의 기동성을 높여주었다. 특히 몽골군이 마류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비밀은 디딤대가 넓게 만들어진 발걸이에 있었다. 이런 군장들과 함께 몽골군이 사용하는 무기들도 효과적인 전투를 가능토록 고안됐다. 울란바타르에 사는 87살의 잠브 노인. 그는 칭기스칸이 사용했던 그 당시의 활을 지금까지 되려리어 만들어 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긴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몽골의 활은 하르식과 브리야트식. 그 가운데 사냥의 뿔과 대나무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길이 1.2m 정도의 하르식이 바로 칭기스칸의 푸른 군대가 사용했던 활이다. 애는 지금 하스행 놈. 애 야가 데리고 그대로 인 택시 인거래 열선 내려서 애는 홀 도스갈 때 함께 어떤 사행자들이 놈. 들어 누구 더물 하기 이놈으로 들때 아마라 이 어쩌라 인거래 마타지르스네스 홀트 못해. 인으로도 인 택시 받으러 홀트사이트 다른다고 매매 데려오도 왜안 그때도 매트에서 말하라고 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활은 날아가는 거리도 길고 정확도도 뛰어났다. 이와 함께 가벼운 반달형의 칼은 기마전에서 살상력을 크게 높였다. Дараагаар нь бол Монгол цэргийн бас гайхамшигтай нэг юм бол тэдний идэл чиргэлж байсан зэвсэг байгаа. Зэрэг зэвсэг, хөнгөн тэгээд гэтэл хамгийн гол нь байлдах чадвар маш сайтай зэвсэг. Нумсумны тухайд бол монголчууд нумсумыг бол одоогийн артиллерийн үүргийг бол гүйцэтгэж байсан. За тэр 9 гом иргэний тухайд бол 300 алд газар харавж байсан ч гэсэн. Тэм учраас энэ бол маш том давуу тал байсан. Дараагаар нь Монгол цэргийн сэлэм энэ бол махир сэлэм байсан. Энэ бол чавчхаас гадна хэрч хөөрхтэй хүний хүчийг маш хэмндэг. Эндээ бол монголчууд ус шиг гарангуйс усан байсан юм. 몽골군의 탁월한 보급 시스템과 병참 시스템도 기동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푸른 군대가 호레즘 정벌길에 나섰을 때 수십만 마리의 낙타와 소의 등에는 각종 무기를 비롯한 군수품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돌아올 때 이들 가축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가축들은 병사들의 식량으로 모두 소모되었기 때문이었다. 장거리 원정에서 병참 라인이 길어질 때는 길어지는 만큼 전투력이 감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급이 끊겨 전쟁에서 지는 수가 허다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푸른 군대의 특이한 병참 시스템은 기동성과 함께 전투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푸른 군대가 최상의 경쟁력으로 삼은 기동력은 중세 인터넷으로 평가받고 있는 역참제라는 뛰어난 통신 체계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어졌다. 최근 울란바토르 시내에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넓은 땅에 비해 적은 인구를 지닌 몽골이 유선 통신망을 갖춘다는 것은 요원한 일. 그래서 이동통신은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사용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속도가 느리고 한 달 이용료만 해도 한 달 평균 임금을 웃돌아 확산 속도는 느리다. 몽골은 이제 겨우 이처럼 통신망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이미 700년 전에 거미줄 같은 통신망을 갖추고 시대를 앞서 나갔다. (1227년 2월) 러시아의 킵착 초원지대에서 몽골의 초원으로 전령들이 급하게 말을 몰고 있었다. 칭기스칸의 큰아들이자 킵착 한국의 개척자 조치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칭기스칸에게 달려가는 전령들이었다. 4,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이 소식이 칭기스칸에게 전해지는 데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 놀랄만한 속도였다. 어떻게 이런 스피드가 가능했을까? 통치 지역이 넓어지면서 광대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징기스칸이 시스템화한 역참제라는 통신망이 이를 가능케 했다. 몽골 초원에서는 말을 탄 전령자가 릴레이식으로 소식을 전하는 관습이 있다. 징기스칸은 통치 지역이 넓어지면서 바로 유목민의 전통적인 통신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일정한 지역마다 캠프를 설치하고 사람과 함께 말을 배치했다. 몽골의 세계 정복과 세계 경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역참은 이렇게 모양을 갖춰갔다. 속도가 최상의 경쟁력이 된 것이다. 몽골 초원의 중심부에 자리한 하라호름. 몽골 제국의 최초의 수도는 징기스칸의 후계자 어거데이에 의해 이곳에 세워졌다. 이 수도 하라호름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과 이슬람 지역은 물론 유럽 일부까지 참이 거미줄처럼 엮어졌다. 이 길을 통해 정보가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오갔다.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는 이 역참제의 인상적인 모습을 그의 동방견문록에다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칸발리그로부터 25마일 간격으로 참이 있다. 참 중에는 말이 200마리에서 400마리나 되는 곳도 있다. 참은 길이 없는 곳에도 건설됐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흘 정도의 거리로부터 칸이 급보를 받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역참으로 가는 전령은 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 통행증은 제국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여권이자 비자였다. 말을 이용해 실핏줄처럼 엮은 이 역참망이 있어 대몽골 제국은 넓은 지역을 원활히 통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인터넷이 발명되기 700년 전에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개척해 놓았다. 칭기스칸은 사람과 기술을 이동시켜 세계를 좁게 만든 인물이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역참제를 이렇게 평가했다.
끝없이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 유목민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생존 전략이 뛰어나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체는 힘이 한 곳으로 모이기 어렵고 조직 자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징기스칸은 이런 특성을 지닌 조직을 강력한 힘을 지닌 중앙 집권적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필요를 느꼈다. 몽골 동부 하림 강변의 넓은 초원지대. 징기스칸이 바로 뒤에 보이는 이곳에 대규모 캠프를 차린 것은 캐레이티브를 멸망시킨 1203년이었습니다. 몽골 초원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이곳에 자리 잡은 푸른 군대는 보다 넓은 세상으로 웅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징기스칸의 개혁 작업은 단순한 군대 조직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세계 국가 경영을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천호제가 그 모습을 갖춘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 부족과 합종 연행으로 초원을 통일한 칭기스칸은 구심점을 잃게 되면 부족들이 언제든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최선의 길은 C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대 조직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 질서를 타파하는 이런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호제였다. 천호제는 10명을 기본 단위로 하는 10호에서 출발한다. 10호가 10개 모여서 100호가 되고 100호가 다시 10개 모여 1000호를 구성한다. 십진법 형식의 조직 운영을 통한 중앙 집권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0호는 모두 95개. 지정된 단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엮어졌다. 각 단위 조직의 장은 주로 내부에서 임명됐고 자격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단위 내에서 교체됐다.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혁신적인 조치였다. 이런 점에서 천호제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는 개혁이었다. 징기스칸은 충성스런 통치계급을 길러내는 허식텐이란 제도도 동시에 도입했다. 일종의 친위대였다. 그래서 이 명언에 захирж байгаа хүний хүү энд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байхгүй. Чингисийн дэр гэж. Шигтэн зэрэг талбахгүй шийдгэлтэй тийм үү? Шигтэн зэрэг юугийн албаас айс юм уу шийд. Тэгвэл энэ хүмүүс одоо Чингис мөн л нөгөө байдлаар үнэнчээс үрээс хүн тэнд байж байгаа. Хүн дүүтэйгээ байж байгаа тийм үү? Тэнд байж байгаа. Тийм учраас энэ бол үнэнчээр ажиллахаас өөр. Энэ нэг юм. Өөрөөр хэлбэл зэрэг мянганы юунаас бол шилдгээд шилдгүүдийн хүмүүжин өөрийн шигтэн зэрэгтэй байлгасан. 유목민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민족회의체인 쿠릴타이도 결속력을 높이는 기본 조직으로 활용됐다. За хуралтай бол Монголын одоо эзэлсэн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үйл эзэлсэн орнуудыг захирах нэг том одоо ийм улс төрийн одоо байгууллага байсан. Энэ үед бол монголчуудыг нэгдэх Монголын тэр эзэнт гүрний одоо эзэнт гүрний харьяалд орсон улс орнуудыг удирдан захирах явдалд бол ихээхэн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ийм тал. 이러한 국가 조직과 통치기구의 제도적인 정비는 푸른 군대에게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져다 주었다. 징기스칸은 이런 조직을 엄격한 기강을 통해 운영해 나갔다. 그 지침이 되는 것이 징기스칸이 남긴 법, 즉 대자사크였다. Үүн дотроо тэр цэрэг дайны холбогдлолтой заалтууд нь юунд чиглэгдэж байсан бол цэргий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цэргийн сахилга батыг чангадахад гол нь чиглэгдсэн байдаг. Ийм заалтууд бол олон байдаг. Энэ юунууд нь дандаа цэргийн хуулиар явдаг учраас маш хүнд шийдвэртэй байдаг. 이같이 엄격한 군일로 다스렸지만 푸른 군대의 사기는 높았다. 징기스칸이 조성한 믿음과 신용의 분위기가 군 조직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결정적인 것이 바로 골고루 나누어 갖는 공정한 분배였다. 유목민들은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얻고 부족한 것을 메워갔다. 그렇기 때문에 약탈은 유목민들에게 죄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상사였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들의 머리에 전투가 끝난 뒤 챙길 전리품에 대한 생각이 항상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푸른 군대의 가장 큰 힘은 공정한 분배에 따른 드높은 사기였습니다. 그 사기의 바탕은 타타르부와의 전투를 앞두고 이곳 동몽골 지역에서 마련됐습니다. 전투 중에 전리품 때문에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적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나면 그 전리품은 우리들의 것이다. 그때 같이 나누자. 이러한 징기스칸의 주문대로 푸른 군대는 타타르부를 패퇴시켰고 전리품의 공정한 분배는 이때부터 푸른 군대의 불문율이 됐습니다. 징기스도다 발단이 없으니까 덱셔와키 기초호주 주스택 흉훈 도라당 오르철자 발단이 없으니까 아시겠다모 얼땅 보다 작은 모두 대리 후무색 어린 함경 닿는 아이 홈 직생 핫도그를 시킬 때가 있음 сергэн 없으니까 덱셔와tek энэ жаншдыг энэ журмын хатаа баримтжсэн учраас сэргээсөдөө Чингисдүүдийг хайлж хүндэтгэж Чингисдүүд одоо их баярлж шаашааж байсан. 병사에서부터 장수 그리고 징기스칸에 이르기까지 별 차이가 없는 공정한 분배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그 바탕에 깔고 있었다. 자연히 병사들은 이겨야겠다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전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싸우는 데만 열중할 수 있었다. 징기스칸은 죽을 때까지 전쟁에 나설 정도로 전투에 앞장섰고 병사들과 같은 계로에서 자고 병사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동고동락했다. 공정한 분배와 함께 징기스칸의 이런 생활 태도는 푸른 군대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푸른 군대의 힘은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끊임없이 옮겨다니며 살아야 하는 유목민들. 이들에겐 낯선 곳,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자리를 잡으면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웃 사람이다. 몽골 서부의 룬초원에 자리한 게르에서 지금 이사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몇 달간 이곳에서 살았던 삼바 씨는 가축들의 풍성한 먹이를 찾아 초원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게르를 허물고 있다. 게르를 해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시간 남짓. 한동안 그들 가족의 부금자리가 됐던 이 초원 지역은 금세 낯선 곳으로 변해버린다. 삼바시 가족이 이동해 새로 게르를 지으면 그곳에서 또 다른 고향을 얻게 될 것이다. 몽골 남부 고비사막 부근의 한 게르. YTN 취재진은 취재 도중 이 게르를 방문했다. 이 게르의 주인 슈본 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취재진을 마치 이웃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스스럼 없이 대한다. 인사를 나누고 수태차를 나누어 마시는 사이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금세 친숙해진다. 어디에서든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누구와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유목민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다. 칭기스칸이 정복지에서 종교와 민족 그리고 계급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필요한 사람은 자기 편으로 적극 활용했던 밑바닥에는 바로 유목민들의 이런 열린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계의 화약고로 인식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분쟁은 그 밑바닥에 종교적인 갈등을 깔고 있다. 종교 문제에서 비롯된 분쟁은 임시 봉합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분쟁 해소의 접합점은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과거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만일 징기스칸과 호레즘의 전쟁이 앞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처럼 종교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모든 종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우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징기스칸은 호레즘과의 전쟁에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다. 이 때문에 호레즘과의 싸움도 종교 전쟁이라는 성격을 피해 나가면서 저항의 강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바로 징기스칸의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 거두어들인 전과였다. 징기스칸의 열린 마음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적도 품에 들어오면 푸른 군대의 병사가 될 수 있었고 몽골 제국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그 결과가 가져온 것이 바로 다국적군의 탄생이다. Олзлогдсон тэгээд нөгөө эзэлж авсан орнуудын ард түмнийг цэрэг болгож ашигладаг. Тэндээс цэрэг татаж одоо нэг ард түмнийг эзэлж аваад нөгөө өргөрөө энэний хүч зөвхөн цэргийн төдөөгүй эдийн засаг энэ хүч тэгээд тэр аж ахуйн бүх хүч чадал тэгээд тэр хүн амын эдийн цэргийн хүчнийг нь бол нөгөөгийн эсрэг чиглүүлж ингэж явуулж чадчихсан учраас энэ Чингисийн айрам нь бол нэг хүчтэй байсан. 10만 남짓으로 출발한 푸른 군대가 20만, 30만으로 늘어나면서 수십만의 적과 대적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었다. 징기스칸은 단순히 다른 민족을 몽골 군대에 편입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민족적 차별을 없애고 능력이 있는 만큼 일정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징기스칸은 특히 포로로 잡은 기술자를 우대하고 적극 활용했다. 어떤 전쟁에서도 기술자만큼은 절대 죽이지 않았다. 목수와 대장장이, 무기 제조인 등 각 분야의 기술자들은 대우를 받는 만큼 몽골 제국에 기여했다. 수석기를 비롯한 수많은 신무기가 만들어졌고 공성 전문가의 도움으로 견고한 성벽도 어렵지 않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들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행정 능력이 뛰어난 위구르인들은 관료로 대거 등용돼 대몽골 제국의 기반을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몽골 제국의 일원으로 편입된 많은 외국인들 가운데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과 대몽골 제국 형성에 주축들이 된 인물도 적지 않다. 전국 북경에 있는 백운관. 도교의 일파인 전진교의 본산이다. 이 백운관은 25대 선조인 장춘진인을 그 시조로 한다. 당시 도인으로 이름을 떨치던 장춘진인은 징기스칸의 부름을 받고 노구를 이끌고 무려 마일리나 떨어진 전쟁터로 달려가 징기스칸을 만났다. 장춘진인은 징기스칸으로부터 불로장생의 비결을 묻는 질문을 받고 세상 어디에도 불로장생의 비결은 없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살생을 금하면 장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장춘진인은 정신적인 깨우침을 준 대가로 적극적인 도교 지원을 약속받았다.
거란족 출신인 야율라해와 야율초제는 몽고 통일과 세계 정복 그리고 대몽골 제국 건설에 참모로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다. 특히 야율초제는 세계 정복 전쟁 과정의 참모 역할과 함께 몽골 제국의 행정과 법률 그리고 군사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푸른 군대가 선택한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은 바로 인간 징기스칸이 선택한 것들이다. 그러한 선택은 징기스칸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기질 그리고 형서가 그 바탕이 됐다. 숱한 일화를 남긴 친구와 부하들의 충성과 복종 그리고 희생은 그가 지닌 친화력과 신뢰성에서 기인됐을 것이다.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적에 대해서는 가차없고 잔인한 그의 성격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닦아오는 요인이 됐을 것이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은 그의 생애 고비고비마다 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나타난 열린 마음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마인드와 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징기스칸 시대를 가능케 했던 많은 요인들, 그것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승자의 결과를 놓고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채색한 부분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을 징기스칸이 이루었고 그것을 가능케 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곳 군사박물관에 모여진 그 시대의 유물들 속에서도 그 요인들의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국가 경영자나 기업 경영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징기스칸의 파괴를 통한 정복이 아니라 그 파괴의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질서 창조 부분일 것입니다. 징기스칸 시대 이후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전개되는 교역의 시대, 바다의 시대는 그 파괴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꽃을 피운 결과라는 해석도 그래서 가능할 것입니다.